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키나와에서 교수님과 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서울은 미세먼지 때문에 네,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하늘이 끝없이 높고요. 정말 환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교수님. 저만 이렇게 좋은 데 와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 이 한겨울에 이 남국의 기운을 담아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번 여행을 오면서 10권쯤 책을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행 갈 때 책을 이렇게 많이 챙기느냐고 지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권의 책 가운데 네.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책? 뼈를 때리는 책. 정말 네, 저의 뒤통수를 한 방 세게 후려치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책?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제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런 책이 이연배 기자 책만큼 많이 팔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떤 책인지 너무나 네.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하죠? 예. 오늘은 고병권의 에세이집 묵묵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병권 선생, 니체 전문가. 네. 예. 네, 잘 아시는군요. 예. 고병권 선생은 우리들은 이 워킹 니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니체. 예. 니체에 관해서는 툭 치면 어디서든지 튀어나오는 정말 명민한 사람이었죠. 그 니체의 작품들은 단번에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이 고병권 선생이 해제한 것을 읽으면 금방 아주 재미있게 제 것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니체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썼죠. 예. 예를 들면 니체 1000개의 눈, 1000개의 길, 그리고 니체의 위험한 책 자라투스트라,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이너마이트 니체 등등이 있습니다.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고병권 선생의 책들을 길라잡이 삼아서 니체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면은 정말 듬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니체뿐만 아니고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에 대해서도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철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철학자가 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노들야학에서 철학 선생으로 현재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노들야학에서 8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익힌 것들, 그리고 또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들을 쭉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책들 읽으면은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제목이 묵묵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묵묵히 길을 간다 할 때 묵묵이기도 하고요. 부제가 침묵과 빈자리에서 만난 배움의 기록인데 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삶을 더욱 깊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비춰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신의 언어로 들려주기도 하고요. 예. 또 말 못하는 사람으로 유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려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예. 글도 참 잘 쓰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세계를 새롭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몇 편의 글 중에서 저를 사로잡은 부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감히 해외여행을 떠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기초로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예.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종종 보죠. 예.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감히 해외여행식이나 해? 하면서 이 비난 어린 시선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닐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받아낼 건 받아내면서 실상은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사회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뭐 몇몇 그런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선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간 축에 못 낀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 차별의 시선이죠. 이와 관련해서 고병건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이란 말 그대로 권리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만든 사회적 권리다. 그가 그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준 돈을 밥 먹는 데만 쓰든 책을 사보든 여행을 하든 자기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그 권리자가 정할 문제라는 말이다. 밥 먹지 않는 곳에 쓰면 먹고 살만한가 보지? 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먹는 동물로서만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결론 삼아 이렇게 적습니다. 네. 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주제에 감히 해외여행을 한 해에 2번씩이나 다녀온 사람들을 존경한다. 한편으로 그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존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권리를 사회적 채무로 바꾸려는 권력자들의 음흉한 음모에 굴하지 않는 그 정신을 존경한다. 예. 도덕이라는 이름이 돌멩이를 맞아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으면서도 감히 주제넘게 2번이나 해외여행을 했다고 가난한 사람을 목줄을 쥐고 흔든 사람들과 그들의 정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초수급권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빚쟁이라는 인식 아래서 빚쟁이들을 몰아세우는 이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이 자본가들의 말로 다 빚쟁이들 아닙니까? 그들은 몇백 %의 채무를 지고도 기업을 굴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얼마 안 되는 기초생활비들을 두고 이렇게 위세를 부는 것이야말로 허세라는 것이죠. 허세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오만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예. 이 비판이 대단히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예. 이 글에 이어서 자선가의 무례라는 글이 이어지는데요. 예. 우리가 자선가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선가들의 태도는 대단히 무례하고 불순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선을 베풀었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르냐는 그 인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선가들은 아주 가차없는 응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니체를 인용하면서 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철학자 니체는 선행을 통해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책략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선행을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선행과 헌신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유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몇몇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 몇 푼 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이겠죠. 이 기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도 좋은 운동화 신고 싶다고 하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감히 좋은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해 하면서 기부를 끊었다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런 그 자선가, 박애주의자 또는 헌신하는 자 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들이 자신들이 보호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 또는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그 자신감에는 무례함이 깃들어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이 두 편만 봐도 고병건 선생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들에 대한 그 신랄한 질타가 아주 그 매섭게 이어집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 아십니까? 그 강아지가 죽으면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도 된다는 그 사실. 예, 잘 모르시죠? 얼마 전에 좀 알았습니다. 예. 아, 그랬군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들을 아주 곱게 키우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이 글에 실린 생명 쓰레기라는 글에서 한 부분 보겠습니다. 생명 쓰레기. 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일반 쓰레기라고 한다. 그러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고 많이들 그렇게들 한다고 한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인데 감염의 위험 때문이다. 죽은 동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인간 건강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요컨대 죽은 동물은 그냥 버려도 되는 일반 쓰레기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위험 쓰레기가 있을 뿐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명, 즉 생명 쓰레기는 우리와 동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생명체, 특히 동물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농장은 사실상 공장이다. 다만 제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것뿐이다.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효율이나 계량이라는 말에서조차 학살의 냄새가 난다. 상품은 대부분 먹을거리이고 일부가 정서 만족을 위한 애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이면 쓰레기고요. 상품은 이 가치와 쓸모를 가진 물건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동물을 인간으로 바꾸면은, 인간 중에서 사회적 약자로 바꾸면은 뭐 애누리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하대하고 그 인권에 네.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관념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인간을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이 고병건 선생이 노들대학 철학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장애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4년에 김순석이라는 분이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분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운 분인데요. 이 김순석 열사에게 바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빈자리를 마련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긴 에세이에서 몇 구절 볼 텐데요. 예. 이 김순석 열사가 1984년에 주장한 거 이런 것입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만 합니까?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 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배제된 공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배제된 공간들, 수많은 그 낯선 시선들 있지 않습니까? 차별의 시선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공간, 그리고 경제적 배제와 착취의 공간, 그리고 감시받는 공안적 공간에서 떠돌아야 하는, 그리고 서럽게 살아야 하는 장애인을 대표해서 1984년에 김순석이라는 분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이런 그 투쟁에 함께했던 그 열사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쭉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열사는 죽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불꽃은 외로운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불의 시작입니다. 최초로 내민 손은 외로운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을 깨는 연대의 첫 번째 몸짓입니다. 최초로 내지른 소리는 외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숨과 한탄을 깨는 함성의 첫 소리입니다. 처음 타오른 불꽃, 처음 내민 손, 처음 울린 함성이었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투쟁이 되고 연대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 속에서, 투쟁 속에서, 연대 속에서 처음의 불, 처음의 손, 처음의 함성이 보존된 겁니다. 네, 이렇게 열사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태수 열사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를 그려 보이고 있는 아주 깊이도 있고요. 문장도 대단히 뛰어난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예. 어두운 밤길을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배운 고병건 선생의 기록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병건 선생 글은 참 쉽게 와닿습니다만은 이걸 행동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좀 네. 답이 안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네. 대단한 고병건 선생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책 맨 앞에 보면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많죠. 근데 그 옳은 말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책에서 네. 이 고병건 선생의 철학자와 하녀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예. 옳은 말은 그저 옳은 말일 뿐이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서 다시 체험되어야 한다. 내가 내 식으로 체험하지 않는 말이란 한낱 떠다니는 정보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은 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세상에 옳은 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있을 뿐이다. 네, 그 옳은 말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고병호 선생이 현장에서 기록 올린 이 옳은 말의 체험의 기록, 스스로 체험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에세이집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묵묵입니다. 예. 아울러서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에 예. 이 노들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로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애써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발화되지 않은 언어들을 기록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억압받은 게 무엇인지, 그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들과 배우면서 어떻게 자신이 성숙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적어놓은 짤막한 문장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덤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떻단 말인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걷고 있으며 이토록 걷고 싶은데 말이다. 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철학자들은 생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생을 대하는 그들을 자신의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생이 무엇이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철학자들 역시 죽지 않았을 때 그 말을 했다. 그들은 니체의 말처럼 모두 생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생의 가운데 있을 뿐이다. 생이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실험하고 시도할 뿐이다. 우리는 끝을 관통하는 방식으로만 끝에 이를 것이다. 삶이 뭐예요? 라고 물었던 상현 씨에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걷고 있다. 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은 노들야학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들야학이라는 그 팸플릿 형식의 잡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고병호 선생의 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투쟁 방향이 무엇인지도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들야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키나와에서 고병호 선생을 통해서 또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새삼 발견하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예. 워낙 감동적인 책이어서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했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